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엉클조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시간에서 좀 특별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 몇 계층을 조금 선택을 해서 그분들에게만 필요한 얘기를 좀 모아서 해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맞벌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맞벌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대는 조금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산가라고 할까요? 자산이 조금 있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겠죠? 40대 후반, 50대, 60대 이런 정도의 이제 경제활동을 한참 하셔가지고 그동안 노력한 것에 따라서 재산이 조금 모이신 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자산가를 위한 엉클즈의 의견 어떠신지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자산가 보통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나는 그렇게까지 해당이 안 돼.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자산가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적은 숫자가 여기에 해당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나 또는 시간이 좀 지나서 10년, 20년 후에는 나도 자산가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 얘기가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가를 위한 돈 관리에서 몇 가지 제가 소제목을 잡아갔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자산가는, 그리고 자산가의 돈 관리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가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자산이란 쪽에 대한 먼저 좀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살고 계신 아파트, 자동차, 그 다음에 사업장, 예금, 보험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걸 조금 상세하게 구분을 해보면 제가 세 가지로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자산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산. 사용자산이란 말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산이죠. 나는 이것이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기분 좋아 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살고 계신 주거용 주택이죠. 주거용 주택. 아파트나 빌라 또는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사용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차. 이 차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요. 그 다음에 악기를 좋아하면 악기, 골프. 그 다음에 무슨 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취미, 레저. 이런 거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이 좀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한테 소득을 주는 사업용 자산들, 이제 가계, 사업용 자산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무슨 갖고 있는 회사나 또는 무슨 가게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당장 여러분들이 의식주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자산의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다 소유하고도 남는 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뭔가 재테크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나 주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또 최근에 많이 유행한 펀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건 말고 파생상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선물이나 옵션 이런 것들을 이르는 말이죠. 여하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금융상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ELS, ELD 뭐 이런 굉장히 연관된 그런 금융상품, 여기서 비롯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실물자산이 있겠죠. 실물자산. 실물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상가, 그 다음에 토지, 뭐 이런 것들이 투자용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고 계신 집은 여기에 들어갔고 지금 돈의 여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가치가 더 오를 걸 기대하고 사놓은 부동산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것 말고 뭐가 있을까? 무슨 이걸 좀 이런 쪽에서는 무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채자산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채자산은 콘도 회원권 같은 겁니다. 회원권 같은 거. 무채자산은 회원권 같은 것들, 회원권, 골프, 콘도, 뭐 헬스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 조금 많이 관심이 가는 것 중에 금 같은 거 있어요. 금도 좋은 투자 대상이죠. 금을 사 모으기만 하면 가치가 오르면 이것도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물자산. 그것 외에 또 이제 미술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 제가 몇 번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그림이라든가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죠. 자,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자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오늘 화제인 자산가 이외의 분들은 실제적으로 요 사용자산하고 요 금융자산 중에서 예금, 보험, 주식, 펀드 뭐 요 정도가 다이겠지만 자산가들은 그 자산의 영역을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여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웬만큼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범주가 어디인가요? 지금 제가 사용자산, 예금보험, 주식채권이라고 말씀드린 범주에 속한다면 그분들은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른 영역까지, 이 부동산도 해당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영역까지 확대하신다면 효과적인 자산 운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자산들을 굉장히 폭넓게 바라보면서 오늘 화제인 자산가의 돈 관리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 자산가는, 그리고 제가 처음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일까? 이게 관심이죠. 나는 자산가일까 아닐까? 이런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또는 저 지방에서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측정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용자산, 그러니까 집, 차 이런 건 빼고, 집이나 차는 서울은 집값이 10억이어도 사실 흡족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한 3억만 있어도 굉장히 괜찮은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집값의 차이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자산은 빼고 내가 남는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저런 사용자산을 빼고 한 30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들어 5억, 10억만 있어도 현실적으로 자산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자산, 집이나 차를 제외하고 과연 사는 지역에 따라서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서울은 한 30억,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도 자산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산가들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보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배가 좀 있으시죠. 50대, 60대.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대는 물려받았거나 또는 사업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잘 되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는 부동산, 예금, 보험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측면이긴 하죠.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의 중점은 부동산 중심의 돈 관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생각에 많은 공감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잉여자금의 50%는 부동산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것 외에 다른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억 있는 분은 15억이 부동산이고요. 10억 있으신 분은 5억 정도가 부동산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이 너무 많이 모여져 있는 분들은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부담스러운 그런 자산의 관리 방법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제 얘기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산과의 돈 관리 현실은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나본 분들의 특성을 간추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것을 굉장히 고집하셔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다. 다른 사람들 얘기는 굉장히 안 들으시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분이죠. 고집스러운 분. 그냥 그 돈이 있다라는 이유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유용하고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십시다. 그러면 절대 듣지 않는, 원칙과 기준이라기보다는 고집에 가까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돈 관리 방법의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젠 그런 생각을 좀 벗어나셔서 21세기형 돈 관리. 그 21세기형 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산과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잘 구별하셔가지고 내가 사용자산에는 내 돈의 30%만 가면 되겠다. 금융자산에는 내 돈의 30%가 가면 되겠다. 나머지에 내 돈의 40%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어떤 것이 자산의 특성상 나한테 유익함을 줄까,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심지어는 미술품, 금, 그 다음에 채권, 이런 안전성과 수익성을 다 고려한 여러 가지 자산들